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잠깐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쯤에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뭘 배웠죠? 그렇죠. PV는 nRT, 또 다르게는 P부는 노랗다. 어떻게 외우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뭐였습니까? 그렇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었습니다.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다면 연력학 1법칙을 적용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연력학 제1법칙과 PV는 nRT,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하나의 세트라고 생각하시고 꼭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V는 nRT, P부는 노랗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으리라 믿고 연력학 제1법칙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연력학 제1법칙, 일단 수식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Q는 델타 U 플러스 W다. 이와 같은 관계식을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당연히 모르겠죠. 왜? 아니, 이게 무슨 식인지 알려면 Q가 무엇인지, U가 무엇인지, W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이걸 모르고는 이 식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러면 우리 Q, U, W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Q요, Q. Q가 무엇일까요? 근데 Q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했었습니다. Q가 뭘까요? 다시 할까요? 온도차 또는 상태 변화 시 이동하는 에너지,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열의 양을 우리가 열량이라고 한다고 하고 문자로는 Q로 나타낸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죠? Q는 열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의 양이기 때문에 단위를 에너지의 단위인 줄로 나타내거나 또 칼로리로 나타낸다라는 이야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Q가 양수인 경우가 있고 Q가 음수인 경우가 있는데요. Q가 양수인 경우는 어떤 과정이냐면 열을 흡수하는 과정입니다. 열을 흡수하는 과정.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를 우리가 흡열 과정이라고 하고요. 음수인 경우에는 반대 과정이겠죠. 열을 흡수하는 것의 반대. 어떻게? 열을 방출하는 과정. 그래서 무슨 과정? 발열 과정이라고 합니다. 요거까지만 알아두시면 열량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흡열 과정, 발열 과정.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U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U라고 하는 것은 내부 에너지를 의미하는데요. 내부 에너지가 뭐냐? 어떤 하나의 시스템이 있다고 합시다. 한글로는 개가 있다고 합시다. 멍멍개 아니고요. 개입니다. 개라는 게 뭐예요? 여러 개의 입자가 모여서 구성하는 것이 하나의 개죠. 그죠? 여러 개의 입자가 모여있는 하나의 개가 있다고 할 때 그 각각의 입자들은 전부 다 각각의 에너지를 가질 거예요. 하나는 E1, 하나는 E2, 하나는 E3, 하나는 E4 등등등등등등 각각의 입자들이 각각의 에너지를 가질 겁니다. 그 에너지를 다 합하면 그게 뭐가 되느냐? 내부 에너지가 돼요. 다시 말하자면 개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갖는 에너지의 합, 그게 바로 내부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크게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로 나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의 총합 플러스 운동 에너지의 총합, 이렇게 쪼개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연력학 1법칙을 어떤 기체에 대해서 다루겠다 그랬죠? 그렇죠. 이상기체에 대해서만 다루겠다 그랬죠. 이상적인 상황만 다룬다고 했으니까. 이상기체의 특징이 뭡니까? 입자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그랬죠. 힘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힘을 주고받지 않으니까 어떤 에너지가 없다? 포텐셜 에너지가 없겠죠. 이상기체는 오로지 어떤 에너지? 운동 에너지만을 가지는 거.
그러면 이상기체의 경우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의 총합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개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 총합과 같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예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내부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시스템, 개가 5개의 입자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각각의 입자가 갖는 에너지가 하나는 1, 하나는 2, 하나는 3, 하나는 4, 하나는 5 이렇게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해 볼까요? 그럼 이때의 내부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다 더하면 되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그렇습니다. 이거 다 더하면 됩니다. 얼마입니까? 드르르르 구하면 15가 되겠네요. 일단 얘는 내부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단위는 15줄이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15줄 구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내부 에너지인데 여러분들 단순히 더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1, 2, 3, 4, 5 평균값이 얼마입니까? 그죠? 3이죠? 평균값에다가 전체 몇 개 있다고요? 5개 있다. 그래서 5 곱하기 3으로 계산해도 얼마가 나옵니까? 15줄이 나오네요. 아래와 같은 방식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내부 에너지를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거.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 자, 보세요, 여러분. 결국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의 총합인데 이것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체 입자의 개수 곱하기 평균 운동 에너지. 자, 문자가 좀 잘 안 보이죠, 그죠? 어떻게 해요? 전체 입자 개수 곱하기 평균 운동 에너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죠? 맞아요? 이렇게 구해도 똑같이 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내부 에너지는 총 개수에 비례하죠, 그죠? 총 개수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개수와 관련 있는 물리량, 그렇죠. 몰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또 평균 운동 에너지에 비례합니다. 여러분, 평균 운동 에너지와 관련되는 물리량 뭐가 떠오르십니까? 지난 시간에 가장 처음으로 이야기했던 정의가 있죠. 이것은 분자가 갖는 평균 운동 에너지의 척도이다. 뭐였죠? 그렇죠. 온도. 그러니까 평균 운동 에너지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온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둘을 정리하면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몰수 곱하기 온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요 관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흰색으로 칠하면 뭔가 안 중요한 것 같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부 에너지의 특징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교육과정을 벗어나면 이 비례 관계를 등식으로 바꿀 수도 있긴 있습니다. U는 자 비례 관계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상수만 곱해주면 돼요. 2분의 네모 N RT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등식으로요. 자 상수 어떤 게 들어갔죠? 2분의 네모 R 요 두 개의 상수가 들어갔죠. 그렇죠? 두 개의 상수만 집어넣어주면 내부 에너지를 다음과 같은 등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네모냐고요? 참고로 이야기하는 건데 자, 이 네모는 어떤 분자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상기체라고 하더라도 이게 하나의 원자로 이루어진 단원자 기체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이원자 기체일 수 있어요. 단원자 기체이냐 이원자 기체이냐에 따라서 네모가 3이 되기도 하고요. 5가 되기도 합니다. 2분의 3 nRT, 2분의 5 nRT가 되는데 이거 여러분들 전혀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등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만 보여드린 것이지 이게 왜 3이고 이게 5냐 뭐 자유도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가면서 이 이야기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이것만 기억합시다. 기체 몰수와 관련이 있고 온도와 관련이 있다. 어떤 관련이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 이런 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가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내부 에너지는 몰수 곱하기 온도에 비례한다. 특히 온도와 관련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부 에너지였고요. 자, Q, U 배웠죠? 그럼 이제 하나 남았네요. 뭐 남았습니까? 그죠? W 남았습니다. W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W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바로 그겁니다. 뭘까요? 그렇죠. 일입니다. 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물리에서의 그 일, work. 맞습니다. 그 일입니다. 그럼 이건 누가 한 일이냐? 개가 한 일이에요, 개.
우리가 이 개, 특히 연력학 1법칙에서 이 개, 무엇을 이용해서 다루겠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이상기체 이용해서 다루겠다고 한 거 기억나시죠? 이상기체로 이루어진 개, 그 개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뭐 무조건 이상기체가 한 일만 W냐? 그건 아니에요. 개가 한 일이 우선이고 우리는 이상기체만을 다루기 때문에 이상기체가 한 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은 그냥 개가 한 일입니다. 알겠죠? 개. 이상기체가 아니라 실제 기체라고 할지라도 그건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특수한 경우만을 배우는 것이지 엄밀히 말하자면 얘는 더 폭넓은 의미로서의 일입니다. 개가 한 일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개를 이상기체인 경우만 다룰 뿐이다. 왜? 나머지는 어려우니까. 자, 그러면 개가 한 일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그 개가 어떤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자고 했죠? 그렇죠. 이상기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기는 어디냐? 바로 실린더입니다. 실린더. 실린더 안에 이상기체가 담겨 있고요. 여기에 단면적이 A인 피스톤이 기체가 빠져나가지 않게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좀 색깔로 구분을 줘야겠네요. 자, 이상기체가 있고요. 이상기체가 있고요. 그 이상기체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단면적이 얼마인 A인 피스톤이 가로막고 있는 이와 같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상황에 따라서 이 이상기체들이 피스톤에게 힘을 가할 수 있겠죠. 그죠? 힘을 가하고 힘을 가하면서 힘과 나란한 방향으로 변위도 줄 수 있겠네요. 힘과 나란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도 있겠네요. 피스톤을. 그럼 피스톤이 이와 같이 밀려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현재 위치에서 나중 위치로 이렇게 밀려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이상기체는 피스톤에게 힘을 가하고 힘과 나란한 방향으로 변이도 줬으니까 무엇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 일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제가 피스톤에게 일을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것은 피스톤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른 기체를 갖다 두었다. 어떤 막을 이용해서 기체를 갖다 두었다. 그럼 그 기체를 민다? 기체에게 일을 해줬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이상기체가 외부에게 일을 해준 경우 그때 일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지금은 얘를 위해서 피스톤을 민 경우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스톤에게 F의 힘을 가했고요. 델타 X만큼 위치 변화를 시킨 경우 이상기체가 한 일 구해볼까요? 힘 곱하기 힘과 나란한 방향으로의 변이. 이렇게 그냥 수식을 나타내면 되죠. 그죠? 이게 바로 개가 한 일이 됩니다. 그죠? 이상기체가 한 일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체에서는 힘이라던가 변이와 같은 물리량을 잘 쓰지 않습니다. 기체에서 주로 쓰는 물리량은 압력, 부피, 온도, 몰수였어요. 주로 이 물리량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식을 나타내면 계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주로 쓰는 물리량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물리량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 값 자체가 달라지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1을 곱한다고 해서 이 값이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겠죠? 그래요. 2를 곱해줄 건데 어떻게 2를 곱해줄 거냐면 아까 피스톤의 면적이 A라고 그랬죠. 그죠? A분의 A를 곱해줄 겁니다. 어차피 이거 1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식의 값은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곱하기끼리는 무엇이 성립하기 때문에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결합을 이렇게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짓을 왜 하느냐? 우리가 기체에서 주로 쓰는 물리량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A분의 F가 하나 나오고요. A분의 F 곱하기 델타 X 위치 변화, 변이 곱하기 면적 A가 되죠. A 델타 X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 보세요. A분의 F가 뭘까요? 단위 면적당 힘이죠. 그래요. 이게 바로 뭡니까? 압력의 정의네요. 압력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 면적 곱하기 델타 X 이게 뭐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부피가 됩니다. 부피 변화가 되겠네요. 델타 V. 이게 바로 뭐냐? 자, 여러분들
기체에서 주로 쓰는 물리량, 압력과 부피의 관계로서 나타낸 기체가 한 일이 됩니다. 알겠죠? 기체가 한 일, P 델타 V. 이렇게 하면 이 값이 달라지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주로 쓰는 물리량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P 델타 V. 이게 바로 뭐냐? 기체가 한 일, W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W는 P 델타 V이다. F 델타 X를 압력과 부피에 대한 식으로 그냥 바꿨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일과 같은 거예요. 알겠죠? 같은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자 보세요. W가 0인 경우가 있고, 0보다 큰 경우, 그러니까 양수인 경우가 있고, 0 아닙니다. 양수인 경우가 있고, W1이 음수인 경우가 있겠죠. 그죠?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양수인 경우는 부피도 어떻게 된 경우예요? 좀 지울게요. 부피도 어떻게 된 경우예요? 커지는 경우죠. 그죠? 델타 V가 양수인 경우 한 1도 양수가 되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일을 했다라고 해요. 일을 했다. 걔가 일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자, 음인 경우, W가 음수인 경우, 이것은 부피 또한 어떻게 되는 것이죠? 변화가 음수,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이때는 우리가 이전에 일을 배웠을 때는 음의 일을 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연력학에서는 음의 일을 했다라고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느냐? 이 일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일을 받았다. 그래서 W가 양수인 경우는 일을 했다. 음수인 경우는 일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일을 한 경우는 부피가 팽창되는 경우예요. 부피가 팽창되면서 외부에 무언가를 민 경우고요. 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부피가 압축되는 경우죠. 압축되면서 외부로부터 오히려 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일을 받은 느낌, 일을 한 느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실 것 같나요? 일을 하는 것과 일을 받은 것. 일을 하는 것은 외부에게 에너지를 주는 행위. 일을 받은 것은 외부로부터 오히려 에너지를 받은 행위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량, 내부 에너지, 일까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야기해봐야겠죠. 열역학 1법칙이 대체 뭐냐? Q는 델타 U 플러스 W와 같다. 자, 열량은 내부 에너지 변화 플러스 걔가 한 일과 같다. 열량은 걔 내부 에너지 변화 플러스 걔가 한 일과 같다. 이런 뜻인데요.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나요? 잘 안 오죠? 요 형태를 바꿔봅시다. 요 형태를 이렇게 바꾸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더 잘 될 거예요. U에 대한 식으로, 내부 에너지에 대한 식으로 바꿔봅시다. 델타 U는 Q-W. 이렇게 한번 식을 써놓고 다시 볼게요.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그러니까 걔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갖는 에너지의 합, 내부 에너지, 걔가 갖는 에너지의 변화는, 자, 열 출입이 있으면 당연히 얘 변화 줄 수 있죠. 그죠? 만약에 흡열 과정이라면, Q가 양수라면 내부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데 쓰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증가시키는 데 쓰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Q가 음수라면, 발열 과정이라면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감소될 수 있겠죠. 일단 요거 생각할 때는 E를 생각하지 말고 Q랑 델타 U만 봅시다. 알겠죠? 자, 흡열 과정일 때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이고, 발열 과정일 때는 내부 에너지가 감소할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이와 같은 관계에 있다. 그리고 자 보세요. 만약에 그 걔가, 그 시스템이 일을 한다면, 양의 일을 한다면, 걔가 외부에게 일을 해준다면, 걔가 일을 했다면 자기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열 출입 생각하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열 출입은 잠깐 잊고 생각해 보세요. 델타 U랑 W만 생각해 보세요. 걔 자체가 외부에게 일을 해 주었다면 자신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W가 플러스라면 얘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일을 받았다면, 외부에서 얘한테 일을 해줬다면, 그러니까 일을 받은 상황이라면, 일을 한 상황이 아니라 일을 받은 상황, W가 음수라면 오히려 일을 받았으니까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가 되겠죠. 맞아요?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어떤 개가 있는데 개에 열 출입이 있다. 그럼 그 열 출입만큼 내부 에너지가 변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개 자체가 외부에 일을 했다. 일을 한 만큼 내부 에너지가 변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관계, 외부와의 상호작용 속에서의 내부 에너지의 관계,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열역학 1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외부에서 열 출입이 있으면 에너지가 변하고 또 개 자체가 일을 하거나 받으면 에너지가 변하고 넓은 의미로 얘는 무슨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열역학 1법칙은 넓은 의미로 무슨 뜻이냐?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의미해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의미한다는 거. 요걸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리에 있어서 오늘 혀가 자꾸 꼬이네요.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할 법칙 중에 하나죠. 무슨 법칙이요? 에너지 보존 법칙. 그게 바로 열역학 제1법칙입니다. Q는 델타 U 플러스 W. 자, 이렇게 해서 열역학 1법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Q는 델타 U 플러스 W라고 하는 열역학 제1법칙과 PV는 nRT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열역학 과정들을 분석해 볼 수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이것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열역학적 과정들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